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30년 월드컵 대한민국의 예상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송범근입니다. 2030년이면 김순규 골키퍼가 40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팀의 새로운 수문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전북현대 송범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리그 명문 구단을 거쳐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송범근은 2026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차세대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2030년이 되면 골키퍼로서 전성기라 할 수 있는 32세에 접어들어 기량과 멘탈리티가 가장 완벽하게 무르익을 시점. 한편 대형 유망주 중 한 명인 김준홍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어 송범근과 김준영의 치열한 주전 경쟁은 4년 뒤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서령우입니다. 2026 월드컵 백스리 전술에서 윙백 역할을 소화 중인 서령우는 4년 뒤 32세가 됩니다. 풀백은 기동력과 체력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4년 뒤 지금 같은 스피드와 활동량이 나올지 의문. 국가대표의 특히 부실한 포지션이 풀백인데 서령우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 서령우의 주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밑에서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는 20대 초중반 유망주가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 2030년에도 뛸 사람이 없어 계속 중용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구에 황정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무래도 팩포 포지션에서 풀백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서령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대에서 그의 이름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이엔스 카스트로프입니다. 한국 축구의 오랜 숙제였던 풀백 기근을 그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카네 이엔스는 2026 월드컵 3차전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전에서 드디어 첫 월드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본래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2025-26 시즌부터 소속팀 맨앤글라드바흐에서 윙백, 풀백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 수준의 피지컬과 미드필더급 빌드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옌스는 그동안 다른 선수들에 가려서 대표팀에서 입지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왼쪽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 플레이할 때 옌스가 측면을 파괴적으로 오버래핑하며 공격의 폭을 넓혀주는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김민재입니다. 2030년 34세가 되는 김민재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었던 20대 시절을 지나 예측력과 위치 선정, 수비라인 컨트롤 등 축구 지능이 극대화된 완성형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전설적인 수비수들이 증명했듯 센터백으로 34세는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수비진의 코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30년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김민재란 것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이한범입니다. 김민재의 파트너로 현재 덴마크 리그 미트윌란의 주전으로 성장 중이고 2026 월드컵에서 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한범. 2025-26 시즌부터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대폭 늘리며 핵심 선수로 도약한 이한범은 2026 월드컵에서 경기 조율과 빌드업 능력 덕분에 빅리그들의 여러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190cm의 훤칠한 체격을 갖춘 이한범이 2030년이 되면 28살로 수비수로는 전성기에 맞물려 있는 나이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팀에서 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 월드컵에서 김민재가 축구 지능으로 수비를 한다면 이한범은 김민재를 보좌하며 한 발 더 뛰는 센터백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원두재입니다. 그동안 대표팀에 뛰어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의 전무했던 그 자리에 원두재가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6 월드컵에선 부상 때문에 합류를 하지 못했던 원두재도 2030년이 되면 32세가 됩니다. 갈수록 대표팀에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쓸 수 있는 선수가 원두재인데 지난 월드컵을 돌이켜보면 정우영급의 3선 자원이 그리워질 정도.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육성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황인범입니다. 대한민국 팀의 8번 자리는 한국의 심장 황인범의 몫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4년 뒤 34살로 이제는 노장이 되는 황인범은 유럽 무대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빌드업 템포를 지휘하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원두재가 후방에 머물러 밸런스를 잡는다면 황인범은 상대의 압박을 유리하게 벗겨내고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합니다. 만약 황인범의 체력 안배가 필요하거나 더욱 피지컬적인
중원 장악이 요구되는 경기라면 백승호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양민혁입니다. 우측 윙어 포지션은 유럽 무대에서 차세대 측면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민혁과 양현준이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양민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을 가리지 않는 간결한 슈팅, 수비 뒷공간을 파괴하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타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반면 양현준은 화려한 드리블 기술과 리듬감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 라인을 흔드는 스타일. 2030년 만으로 24살이 되는 양민혁은 선수로 잠재성이 터질 나이대이고 토트넘 이적 후에 여러 팀들을 임대로 돌면서 유럽 무대를 경험 중입니다. 어린 시절 빠르게 유럽에 진출해 적응하고 경험치를 먹고 있는 양민혁을 기대하는 축구 팬들이 많지 않을까요? 공격형 미드필드에는 이강인입니다. 2030년 29세 축구선수로서 신체, 정신, 지능까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이강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2030년 한국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공격 전술의 코어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클럽에서 누적된 경험은 경기 전체의 판도를 읽고 템포를 지배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사실상 대표팀에서 이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강인의 절대적인 킥력은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전방 침투 패스는 공격수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30년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국에겐 매우 절망적일 것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엄지성입니다. 오랜 기간 대표팀의 왼쪽을 책임졌던 손흥민의 후계자로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엄지성이 서서히 대표팀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양현준, 배준호란 쟁쟁한 경쟁자가 호시탐탐 주전자리를 노리겠지만 그래도 2026년 월드컵에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고 소기의 활약면이 보이기 때문에 엄지성의 앞으로 기대치가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오영규입니다. 4-2-3-1 포메이션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는 고립을 견디면서 상대 수비수와 끊임없이 몸싸움을 하고 이선 자원들이 득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2030년 이 자리를 지킬 선수로 오영규가 지목됩니다. 막강한 공중볼 저항력을 가진 조규성 역시 오영규와 경쟁을 펼칠 수 있지만 유형이 다른 만큼 대표팀의 두 선수는 감독 성향에 따라서 출전 시간이나 주전 경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영규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유럽 무대에서 단단한 피지컬과 저돌적인 득점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 2030년 29세로 타켄맨과 침투형 스트라이커의 장점을 모두 갖춘 공격수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 물론 변수는 2030년에 만 38세가 되는 손흥민이 철저한 자기 관리로 원톱 골잡이로 대표팀에서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